오늘 우리 영상으로 만나는 첫 번째 현대소설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159쪽이고 현대소설 2번입니다. 우리 오늘 살펴볼 소설 제목을 확인해 보니까 이상 작가의 날개라는 소설이에요. 이 날개라는 소설은 너무 유명하고 또 중요하기도 해서 아마 전체를 한번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혹시 아직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 있으면 이게 길이도 얼마 안 돼. 그래서 한 번쯤 전문을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작가 1930년대 대표적인 모더니즘 작가입니다. 본명은 김혜경이고 굉장히 천재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또 건축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술 활동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오감도 유명한 작품이지. 그 오감도 시리즈로 시도 짓고 소설도 많이 짓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예술 활동을 하다가 조금 일찍 폐결핵으로 사망한 비운의 천재 작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이상의 오감도 시리즈 중에 하나 그 당시에 발표됐을 때 막 독자들의 항의도 있었대. 이게 무슨 시냐? 이 일은 너무 이상한 시다. 뭐 이렇게 좀 난해했던 너무나 특이했던 그 시를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한 거야. 근데 이 물리학적인 그 원리들이 그 시 안에 다 숨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정말 뭔가 평범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 이 이상 작가가 자기의 그 모습을 담아서 쓴 것 같다 하는 이 소설이 날개입니다. 자, 어떤 소설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항상 하던 것처럼 문학에서는 뭘 먼저 본다? 보기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4번 문제에 가니까 보기가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살펴보고 이 관점을 토대로 해서 우리 앞에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리 프롬은 외부 세계로부터 느끼는 고독과 무력감이 주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지배하거나 이에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복종의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을 비하하고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어떤 결단이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심리적 불안이나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이들은 외부의 것에 대해 지극히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복종은 도피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들이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이들의 자아와 이들이 의존하고 있는 힘 사이에는 자아와 의존하고 있는 그 힘 사이에는 근본적 대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충동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충동을 느끼며 의존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수용지향적 인간에서 생산지향적 인간으로 발전하게 된다. 자, 선생님이 항상 그 보기에서 대립되는 두 의미, 대립되는 단어가 나오면 이걸 구분해서 좀 생각해 보라 그랬어. 그럼 여기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었던 의미가 뭐냐면 마지막에 나온 걸로 한번 표시해보자. 수용하는 인간이야. 수용하는 인간. 아까 이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의존도 있었고요. 또 뭐 있어? 수동적, 수용적, 전적으로 뭐 의존 여기도 나오고 복종까지. 그래서 이 세모로 표시한 것들은 전부 수용지향적 인간을 표시하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이와 대비되는 의미의 단어가 뭘까? 그치. 생산지향적인 거야. 그럼 이거와 비슷한 거 자유로워지려는 것. 그러면 수용지향과 생산지향 이게 서로 대립되는 의미로 쓰였어.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수용지향적 인간에서 생산지향적 인간으로 발전하게 된다. 뭔가 변화가 보일 거란 변화. 자, 문학에서는요, 뭔가 변화가 있다. 모습이 대립되는 그 두 단어가 있을 때, 이 부분에서 저 부분으로 넘어간다, 변한다 하면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염두에 두고 이 관점으로 우리는 소설을 읽어볼 겁니다. 두구두구두.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 그 현대소설 수업할 때 우리 인물, 사건, 배경 위주로 표시하면서 보는 거 연습했었어. 얘도 한번 볼게. 그렇건만 나에게는 자,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인물을 체크하는 이유는 성격 정서의 흐름을 보기도 하고 변화를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꼭 현대소설에서 나오는 그 시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도 했어. 그 시점 문제에서 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를 무슨 인칭? 1인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 풀 때 쭉 읽어봤겠지만 이 소설에서 나 1인칭은 자기 이야기를 계속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자, 그런데 자기의 생각, 흐름, 자기의 그 내면 이런 거를 아주 생각나는 대로 흐르듯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의 생각의 흐름을 우리는 쭉 따라가면서 읽으면 돼. 우리 지난 시간에 인물, 사건, 배경 체크하면서 그 인물의 생각이 나오면 물결 표시를 하자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이거는 전부 이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표시를 다 해버리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편하게 쭉 읽다가 뭔가 좀 중요한 부분 같다 하면 밑줄 정도 그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 아내는 또 다른 등장인물이죠. 그럼 부부 사이네. 내게는 옷을 주지 않았다. 입고 있는 코르된 양복 한 벌이 내 잠옷이었고 통상복과 나들이 옷 한 벌로 이제 잠도 자고 외출도 하고 막 하는 거야. 그리고 하이넥의 스웨터가 한 조각 사철을 통한 내의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다 빛이 검다. 자, 내 옷들은 다 검은색이래. 그것은 내 짐작 같아서는 즉 빨래를 될 수 있는 데까지 하지 않아도 보기 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안 빨려고 자주 안 빨려고 까만 옷을 막 사는 거야. 나는 허리와 두 가랑이 세 군데 다 고무밴드가 끼워있는 부드러운 사루마다를 입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 자, 방금 요 한 단락 읽었는데 지금 굵은 글씨체도 있고 A 동그라미 문제 풀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바로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굵은 글씨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번인지 보면 우리 방금 보기에서 읽었던 4번 문제입니다. 4번에 1번 한번 보자. 아내는 내게 옷을 주지 않았다. 는 표현을 통해 아내는 나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복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군. 우리 이 흐름을 봤을 때 아내가 내게 옷을 주지 않아서 나는 옷이 없었던 거야. 그러면 의존하고 있는 존재라고 이 아내를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얘는 맞는 설명입니다. 자, 또 굵은 글씨로 나왔던 게 뭐냐면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 이게 나와 있었어. 자, 이 표현을 통해 나아가 복종을 통해 외부의 것에 대해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자, 이것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완전한 복종, 수용하는 삶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그 다음 우리 A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재의 속성 뭐였지? 옷들이 전부 검다라는 사실을 통해 나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우리 이게 100% 규칙이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지만 사실 검은색, 어두운 색은 부정적 상황을 이미지로 나타내기에는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그지? 이 사람의 상황도 그렇고 이 빛이 검은 것에서 보여지는 이런 이미지에서도 그렇고 이거 맞는 설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덧 손수건만해졌던 볕이 나갔는데 시간이 흘렀다는 거야. 이 시간의 흐름이라서 쌤이 괄호로 표시를 한 겁니다.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요만 일해도 좀 피곤하였고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간다. 그럼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 지금 내 방이 따로 있어. 내 방은 침침하다. 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좀 보세요. 아까 그 옷 색깔처럼 좀 어두워.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잠을 잔다. 자, 이 사람 하는 일들 봅시다. 한 번도 거둔 일이 없는데 이 부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러나 또 전신이 까짓까짓하면서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다. 그런 때는 아무 제목으로나 제목을 하나 골라서 연구를 하였다. 와, 잠이 안 올 때 연구를 한대. 나는 내 좀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하였고 논문도 많이 썼다. 시도 많이 지었다. 이 사람 천재야, 천재. 아까 그 이상이 천재라고 했잖아. 근데 이 소설, 날개라는 소설 제일 앞에 뭐라고 시작하냐.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 그래서 그 천재성을 뭔가 발휘하지 못하고 박제가 된 듯이 살아가는 어떤 지식인의 모습이야. 그래서 낮잠 자고 뭐 맨날 이불 속에 누워있고 하면서도 막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럼 이게 결과물이 되면 좋잖아. 근데 뒷부분 보세요.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철철 넘치는 그 흐느흐느한 공기에 다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 데가 없고 한참 자고 깬 나는 속이 무명 헝겊이나 메밀 껍질로 띵띵 찬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 벌 신경이었을 뿐이고 하였다. 사라져 버리고 없대. 잠 오지 않을 때 생각했던 것들이 막 뭔가 성과가 있고 결과물이 있고 눈에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자고 나면 없어지는 거품 같은 거야. 좀 사는 게 어때? 부럽나? 뭔가 하는 일 없이 좀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 천재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지? 그럼 우리 여기까지를 읽어 놓고 요거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굵은 글씨. 4번으로 또 한번 멀리 한번 가봅니다. 나는 요만 일에도 좀 피곤하였고, 자, 라는 표현을 통해 나는 외부 세계로부터 느끼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해왔음. 우리 문학에서 그 스님이 항상 확인하라고 했어. 문학에서 변화의 의지가 있는지, 극복의 의지가 있는지, 노력이 있는지 이걸 꼭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선지에 너무 자주 나와요. 근데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서 이 주인공 나가 뭔가 노력을 하고 극복을 하는 의지가 있었나? 없었단 말이야. 자, 우리 아까 보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수용지향적 인간에서 생산지향적 인간으로 발전하게 된다 했어.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서 나는 여전히 수용지향적인 인간이야. 아직 생산지향적 인간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미 요 굵은 글씨 돼 있던 부분 중에 나는 요만 일에도 좀 피곤하였고가 틀린 설명이 있는 선지였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에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자, 나머지도 또 한번 볼게.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다. 요 바로 마침 3번 복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자유로워지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없겠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읽은 부분에서 기억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내 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직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읽고 나서 한꺼번에 기억, 니은 비교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위에 단락으로 갑시다. 그러기에 나는 빈대가 무엇보다도 싫었다. 그러나 내 방에서는 겨울에도 몇 마리씩의 빈대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 내게 근심이 있었다면 오직 이 빈대를 미워하는 근심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근심도 없어, 걱정도 없어. 고작 이 빈대가 미워 이게 근심일 정도로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빈대에게 물려서 가려운 자리를 피가 나도록 긁었다. 쓰라리다. 그것은 그윽한 쾌감에 틀림없었다. 막 간지러서 긁고 쓰라린데 그게 쾌감으로 느껴진대. 나는 홍건히 잠이 든다. 또 자고. 나는 그러나 그런 이불 속의 사색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
그럼 이 사람 여전히 수용적, 수동적인 생활만 하고 있는 거야. 내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 만일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 것을 궁리해 내었을 경우에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면 여전히 이 아내한테 복종하고 있는 생활. 그러면 반드시 나는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을 것이고, 나는 꾸지람이 무서웠다느니 보다도 성가셨다. 귀찮아. 내가 제법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설 듣는 것도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지금 자기의 생활에 그냥 익숙해진 거야. 편한 거야. 될 수만 있으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도 싶었다. 그냥 인간이 아니게 그냥 동물처럼 살고 싶다. 나에게는 인간 사이가 스스러웠다. 생활이 스스러웠다. 모두 서먹서먹할 뿐이었다. 우리 그 주석에 보면 수줍고 부끄러운 느낌이 있다라고 풀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중력 윗부분까지 읽어봤을 때 이 사람 굉장히 게으르죠. 게으르고 빈둥거리고 뭔가 적극적이거나 생산적인 활동은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겸사겸사 이야기를 하자면 이 집에 이렇게 칸을 질러가지고 이 앞쪽은 아내가 방을 쓰고 이 뒷방을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뒷방에는 해가 별로 들어오지 않아요. 아내의 방에는 해가 들어옵니다. 근데 아내는 무슨 일을 하느냐? 매춘을 해요. 와, 아내가 매춘하는 그 집에서 나가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아내가 자기 그 장사하는 동안은 나를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 나는 아내가 외출했을 때 이 아내의 방에 놀러 가는 걸 너무 좋아해. 근데 어떻게 노냐 하면 막 화장품을 햇빛에 비춰가지고 막 색깔 구경도 하고 이 돋보기를 이 햇빛에 쫙 각도를 맞춰가지고 그 휴지 종이 태우기도 하고 화장품 냄새 막 맡아보기도 하고 거울도 가지고 놀고 그냥 진짜 아기처럼 노는 거야. 뭔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그지?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A와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이 굵은 글씨도 약간 답은 찾았지만 나머지 보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를 한번 볼까? 자, A는 우리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 1번부터 보자.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한 성찰과 자, 나는 인간 사회가 어쨌다, 생활이 어쨌다, 뭐 설명은 하지. 개선 의지가 없다니까. 아까 쌤이 분명히 확인하라 했지. 의지, 노력 이런 거는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확인을 꼭 해야 돼. 2번 A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물이 느끼는 자, 그 인간 사이가 스스러웠다, 생활이 어떻다 하면서 이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기의 그 느낌을 얘기하긴 했지만 위기감이 아니었습니다. 그지? 스스러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수줍고 부끄럽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고 위기감은 아닙니다. 3번 A는 자신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한 인물의 내면의식, 그치? 자기의 그 생각의 흐름을 쭉 이야기했지. 4번 A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인물의 부정적 내면의식, 이것도 맞죠? 5번 가공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인물의 상상. 자기가 지어내서 상상하는 거 뭐 있었지? 그치? 나는 뭐 아내와 의논해야 할 것이고 그럼 꾸지람을 들을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그래서 3, 4, 5번 남겨두고 우리 굵은 글씨 문제 마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읽었던 단락에 나왔던 거 중에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나는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삶을 살아왔음. 맞죠? 적극적으로 자기가 뭘 하는 건 없으니까 수동적인 거지. 자, 또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하여야 할 것. 그러면 아내는 내가 복종하는 대상이다. 이것도 맞네. 해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중략 뒷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번 자동차에 7번 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았다. 드디어 밖으로 나갔어. 자, 중략 앞부분에는 방에 있었거든. 근데 이제 중략 뒷부분에서 밖으로 외출을 하게 됩니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무엇으로나.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자, 세상으로 나와봤는데 이 사람은 아까 자기 내면을 얘기했을 때 바깥 생활이 성가시고 스스럽다 그랬어. 이 사람은 돈을 아내가 막 용돈을 줘도 이걸 쓸 줄을 모릅니다. 막 동전을 주면 그걸 모아놨다가 막 변기통에 버려. 쓸 줄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서 나 돈 하나도 없네 이거를 깨달았어. 또 아뜩하였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방황하는 거지.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자, 이거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3번에 2번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당황하는 나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던. 그렇지. 자, 왔다 갔다 화면이 좀 어지럽지만 여러분 책으로 보면 됩니다. 나는 어디로 드립다 쏟아냈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어. 미스코시 옥상은 약간 상징적인 그 건물이거든. 미스코시 백화점. 이 1930년대에 이 일제강점기를 대표할 만한 어떤 건물이었는데 지금 명동의 그 신세계 백화점의 전신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이것도 좀 차이가 난다 그지? 아까 방에 있을 때는 침침하고 어둡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밖에 나오니까 이제 대낮이 됐어.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온 26회를 회고하여 보았다. 자, 고작 26회, 26살입니다. 몽롱한 기억 속에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26년을 생각해봤는데 뭔가 탁 테마, 주제문이 떠오르는 게 없대. 자, 그럼 이거 과거의 삶을 떠올리기 두려울 정도로 괴로운, 여기서는 두렵거나 괴로운 감정이 드러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근데 우리 방금 읽은 부분에서 두렵고 괴로운 감정이 없었어. 몽롱한 기억 속에서 내가 26회를 회고해 봤을 때, 다시 되돌려 봤을 때 뭔가 그렇다 할 만한 게 없었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잘못된 정서를 잘못 찾은 거지. 답은 3번입니다.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을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왜냐하면 이 사람 도피했잖아. 우리 아까 그 4번의 보기 관점으로 보자고 약속을 했잖아. 자신을 비하하고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어. 그래서 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는 지경까지 간 거야.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자기 모습이랑 좀 다르네. 싱싱하네. 내리비치는 5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어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그러면 이거 B도 우리 걸을 수 있는 거 바로 확인하면 1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1번 B는 관찰을 통해 환기하게 된 대상 금붕어냐. 금붕어의 이미지를 서술하고 있다. 맞죠? 2번 B는 일상적 경험을 통해 회복하게 되는, 자, 일상적 경험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사회적 존재감을 여기서 회복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번 B는 외부 세계나 자극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식, 그치? 외부 세계, 지금 금붕어 구경하고 있잖아. 그리고 햇살 느끼고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답은 3번으로 볼 수 있겠네. 4번 B는 사회와 유리된 채 개인적 삶에 몰두하고자, 자, 여기서는
자기의 어떤 일에 몰두하고자 하는 욕망이라기보다 이제 밖으로 나와서 다른 대상을 관찰하는 모습입니다. 5번,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는 반복되는 건 아니었어. 이거 아주 좀 이벤트였지.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또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 못한다. 회탁의 거리도 지금 피곤한 생활을 보여주는 곳인 거야.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였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난 어디로 가는가? 계속 방황하는 거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어떤 사건이 있었어. 자, 조금만 더 읽어보고 선생님이 얘기해줄게.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겠어? 나와 아내겠지.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자, 아스피린은 우리 지금도 먹는 그 해열진 통제야. 이 나아가 몇 번 외출을 합니다. 앞에 그 아내가 매춘을 하잖아. 그러면 그 손님이 와 있는 동안 이 나아가 밖에 외출을 해. 근데 돈을 가지고 나가도 쓸 줄을 모르니까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그 돈을 줬더니 아내가 그날은 자기 아내 방에서 같이 자게 해줘. 그러니까 사실 그 매춘 손님처럼 그 남편을 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몇 번 그렇게 외출을 했다가 한 번은 좀 감기기가 있어서 막 이렇게 좀 몸이 안 좋다고 했더니 그 아내가 너무 외출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아스피린을 줍니다. 열 내리고 이제 몸 빨리 나으라고. 그래서 이 아스피린 내알을 먹고 막 잠이 들어. 계속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와 진짜 잠이 계속 오네 하면서 딱 깨어났을 무렵에 저기에 아달린이라는 이 약통이 보여. 자, 근데 아달린은 뭐냐? 수면제예요. 근데 이 아달린을 뜯어보니까 딱 내 알이 비어있는 거야. 그럼 아내가 나한테 아스피린 그 해열제를 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나를 자게 만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신감을 느껴서 거리로 뛰쳐나온 겁니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우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우리 뭔가 문제가 있구나를 지금 알아차린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 4번. 나의 상념 속에 아내의 행동에 대한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음이 나타나 있다. 아내가 나에게 해열제인 척하면서 수면제를 먹인 그 행동, 왜 그랬을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자, 굵은 글씨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부분 중에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가 자신의 자아와 자신이 의존하는 힘, 이 아내잖아. 근본적인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내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 논리를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 아직 모르겠는 거야. 이때 뚜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렸다. 시간을 알리는 거지.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그 찰나 뭔가 막 움직임 막 뭔가 그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 찰나 순간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지금까지 내가 칙칙한 그 이 방에서 이불 속에 숨어 있었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뭔가 움직이고 뭔가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 정오의 사이렌 소리를 들은 겁니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너무 유명한 구절 아니야?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사전 넘어가듯 범뜨겼다. 말소된 없어졌던 그 페이지가 다시 범뜨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보기 4번에서 표시했던 동그라미 표시로도 나타낼 수 있겠다. 나 이때까지 이거 없었는데 이제 이게 갑자기 만들어지려고 해. 희망, 야심.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그러면 이 뒷부분 해석을 사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아까 봤던 보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수용지향적 인간에서 생산지향적 인간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였거든. 그 마지막 장면을 죽는 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석도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보기에서 제시한 관점으로만 문제를 판단하는 겁니다. 확인해 볼게. 5번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라는 표현을 통해 나가 수용지향적인 인간에서 생산지향적인 인간으로 자유로워지려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군. 이거 맞는 선지가 되는 거야. 왜? 보기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문제를 푸는 기준은 보기여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전부 확인했고 3번의 2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가 현재의 삶의 방식과 상이한 다른 방식으로 살았던 과거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아, 예전에 내 인공의 날개, 뭔가 희망, 야심의 그 날개가 돋은 적이 있구나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됐고 이거 2번만 하면 돼. 자, 기억이 뭐였냐면 내 방이었어. 니은은 회탁의 거리. 막 피곤해 쩔어 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 기억나죠? 그러면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입니까? 그렇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간. 근데 여기서 정오의 사이렌 소리.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이제 생산지향적인 사람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좀 재밌겠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딱 장면까지 봤는데 그 중간중간 나오는 그 묘사들이나 이 사람의 그 의식의 흐름이 생각보다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 1930년대 지식인이 자아가 분열된 채로 또는 뭐 무기력하게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다가 뭔가 생각의 변화가 생기는 그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